가며시 드디어 가게 셔터를 내립니다. 셔터가 바닥에 닿는 철커덕 소리가 오늘 하루의 끝을 알립니다. 사장님은 그제야 참고 있던 긴 한숨을 내뱉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14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 감각이 없고 온몸에는 쩐내가 배어 있습니다. 조금 전 퇴근한 아르바이트생이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장님, 오늘 주문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대박 나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장님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주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알바생은 모릅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알림음 소리가 사장님에게는 빛 독촉 소리처럼 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오늘 하루 매출 100만 원.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머릿속 계산기는 차가운 뺄셈을 시작합니다. 오늘 쓴 재료비가 40만 원. 훅 빠져나갑니다. 배달 대행비, 배달앱 수수료, 깃발 꽂는 광고비까지 합치니 또 30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여기에 가게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고정비를 하루치로 환산해서 빼고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뺍니다. 계산기 화면에 남은 숫자를 봅니다. 5만 원. 하루 14시간을 꼬박 일하고 사장이 손에 쥔 돈이 고작 5만 원입니다. 시급으로 치면 3,500원. 최저시급의 반도 안 되는 돈입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님. 이것이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2025년 1월 대한민국 자영업자 550만 명이 매일 밤 마주하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거의 매출 3천만 원이면 성공한 거 아니냐?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내 사업하는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의 세계에서 매출은 완벽한 신기루이자 착시입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찍히는 순간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드는 비용의 습격을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 시장은 구조적으로 사장님이 돈을 벌 수 없는 기형적인 빨대 구조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바로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주들입니다. 예전에는 건물주가 가장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건물주보다 더 무서운 게 디지털 건물주인 배달앱입니다. 우리가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명목으로 6천 원에서 7천 원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갑니다. 매출의 30%가 넘는 돈입니다. 사장님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서 화상 입어가며 닭을 튀길 때 플랫폼 기업들은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서버만 돌리며 통행세를 걷어갑니다. 배달앱에 깃발을 꽂지 않으면 노출조차 되지 않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게인데 내 손님은 없고 플랫폼의 손님만 있는 셈입니다. 외국 사장님들은 플랫폼 회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하루 14시간씩 무보수 노동을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분이 은퇴 후 불안한 마음에 유명 브랜드를 믿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잔인한 배신을 보여줍니다. 최근 3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매출은 무려 600% 이상 폭등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들의 평균 매출은 오히려 11%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사는 몇 년마다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고 시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식자재까지 필수 물품으로 지정해 비싸게 강매합니다. 본사는 살찌고 점주는 말라 죽는 기막힌 착취구조. 이것이 바로 매출은 3천만 원인데 가져가는 돈은 0원이라는 미스터리의 정체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돼도 남는 게 없어서 망하는 구조. 열심히 일할수록 빚만 드러나는 구조적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면 장사를 안 하면 되잖아. 맞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는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을까요? 왜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의 4배, 일본의 2배, 독일의 3배나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 치킨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사업가 DNA가 있어서일까요? 다 아닙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잠시 옆 나라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20년이나 먼저 진행된 노인 대국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은퇴한 노인들이 쏟아져 나와 자영업 시장이 미어 터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거리는 우리와 다릅니다. 일본의 70세 노인들은 치킨집 오토바이를 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끔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회사로 출근합니다. 일본의 자영업 비율이 9.8%로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고용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근로자를 70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70세까지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현역 시절만큼 월급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은 익숙한 회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업무를 지원하고 멘토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니 퇴직금을 몽땅 털어 위험한 창업 도박판에 뛰어들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창업은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도전하는 꿈이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생존 수단이 아닙니다. 독일은 또 어떻습니까? 독일의 자영업 비율은 8.7%에 불과합니다. 독일 경제의 허리에는 미텔슈탄트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독일의 청년들은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중소기업에서 장인으로 대우받으며 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고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니 굳이 사장님이 되려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탄탄한 일자리가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OECD 최하위권입니다. 나머지 86%의 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처참할 정도로 큽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대기업 입사에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더 심각한 건 중장년층입니다. 한국의 주된 직장, 은퇴 연령은 평균 49.3세입니다. 100세 시대에 인생의 반환점도 돌지 못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가장들의 어깨는 천근만근입니다. 자식들은 아직 대학도 안 갔고 결혼도 안 시켰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드려야 합니다. 돈 들어갈 곳은 태산인데 받아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재취업 시장에 나가보면 경비원이나 택배 상하차 같은 일용직뿐입니다. 평생 화이트 칼라로 일했던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라며 실업급여 몇 달 쥐어주고는 이제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라며 거친 정글로 등을 떠밉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가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업뿐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퇴직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 진입장벽이 낮은 치킨집, 편의점, 카페, 식당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창업이 아닙니다. 사회가 강요한 생존형 창업이자 강제된 사장님들의 행렬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아버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을 차렸던 그 비극이 30년이 지난 2025년 지금도 똑같이, 아니 더 잔혹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시장이 포화 상태를 넘어 폭발 직전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커피숍 수가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카페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치킨집은 8만 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한국의 치킨집이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한정된 손님을 놓고 5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칼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옆집이 망해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 결국 모두가 제살을 깎아먹으며 공멸하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업률 85%라는 충격적인 숫자는 사장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게임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한국 자영업자들만 짊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한국의 4050 세대는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첫 세대라고 합니다. 소득이 줄어도 절대 줄일 수 없는 성역, 바로 자녀 교육비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학원비를 대기 위해 노후 준비는커녕 가게 운영 자금까지 뺏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마음으로 빚을 내서라도 교육을 시킵니다. 자영업 수익만으로는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는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자영업자가 유독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슬픈 사회적 배경입니다. 이제 2025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의 전망은 더욱 암울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이미 100만 명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단군일의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더 무서운 건 내년인 2026년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00만 개의 가정이 파탄났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가정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지금의 자영업 위기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맛을 못 내서가 아니고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일자리 구조, 준비 없는 조기 은퇴 시스템, 그리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약탈적인 수수료 구조가 만든 거대한 합작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를 앞두고 회사 때려치우고 카페나 해볼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준비 없는 창업은 자유가 아니라 지옥행 티켓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1년 안에 공중분해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에게 푼돈 지원금 쥐어주며 생색만 낼 겁니까? 빚을 더 내주는 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척하며 서서히 말려 죽이는 짓입니다. 독일처럼 중소기업을 강하게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본처럼 정년을 과감하게 연장해 은퇴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영업 구조조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이상 자영업이 실직자들의 하수 종말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끝났습니다. 성실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확실한 기술,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 없이는 절대 이 전쟁터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자본금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 밤도 텅 빈 가게를 지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실 전국의 수많은 사장님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장님들에게는 뼈아픈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